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서울사대부고 맡고 있는 최상엽 강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리고요. 일단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을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는 서울사대부고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제 지금 2학년, 예비고 2학년도 제가 이제 잘 맡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성적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 강의도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좀 자료를 학생들에게 잘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목차는요, 총 3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서울사대부고 내신이 제일 궁금하셔서 오셨겠지만, 그래도 영어 최신 트렌드가 어떤가, 좀 이것도 아무래도 좀 이제 길게 저와 같이 갈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화하는 입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가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정시도 수능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신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들이 이제 유명한 학교들은 다 이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 영어 등급,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을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은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1.1등급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들까지 평균을 산출했더니 1등급 대 중후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1등급 아니면 2등급 정도는 받아줘야 한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와 정시가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원 출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 하지만 변별력을 확보한다. 어떻게 하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능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번 수능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선택지가 어려워졌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판단해서 완벽하게 본인 걸로 습득을 해야만 여기에 밑줄 그어진 걸 보면 이렇게 선택지가 지금 되게 매력적 오답들을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지금 원래는 2개가 매력적 오답인데 지금 3개에서 4개 정도. 그래서 점점 선택지가 어려워져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은 어머님께서 좀 들어보셨죠?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 영어와 고등학교 영어는 많이 다르다.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기본 실력이 받쳐줘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동물은 인간과 잘 어울리고 친하다라는 한글로 이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라고 치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점차 문장 길이도 그렇지만 읽어보시면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인간의 모습은 동물과의 사회적, 환경적 연결감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한글로 읽어도 학생들은 되게 헷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내신이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워요. 영어 같은 경우가. 그래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서울사대부고라면 알아야 하는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고요. 이제 교과서 2과 그리고 교과서 본문 외에 부가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지문들, 그리고 25년 3월 모의고사, 그리고 능률복화, 어원편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범위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과서 변형이 매우 두드러지는 학교가 서울사대부고입니다. 매우요. 아주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일반고인데도 거의 자사고급으로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냐? 여기에 보시면 내용 추론 있죠? 함의 추론 부분이 14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치냐면 한마디로 선택지를 싹 다 바꾸고요. 본문을 완전히 변형을 시켜서 출제자가 생각을 하기에 이제 A 밑줄을 딱 긋고 이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아무리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요, 완벽하게 이해를 해도요, 밑에 있는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선택지가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고1 모의고사 기준인데 고2 수준의 어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서울 사대부고는. 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서울 사대부고 내신 1부고요. 그래서 제일 큰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을 4개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세요. 이것들은 지금 본문이 변형이 완벽하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새로운 느낌이 들 거예요. 학생들로 하여금 새롭게 느낌이 들고 여기에 제가 해결책을 든 게 커넥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결고리를 걸어야 한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명사를 바로 판단해서 ing냐 ed냐 바로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푸는 방식, 출제자의 의도를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of her friends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전명구다라고 할 수 있는 문장 구조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바로바로 찝어야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되게 매우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원이라고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대명사 원에 밑줄 그어져 있을 때는 원이 이제 대수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문제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거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또 내신 1부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술형.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조건문이죠. 조건문. 그러니까 본문을 외운다고 해서요. 그러한 무조건 맞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그 본문이 그대로 나와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새로운 걸 제시해요. 뭐를 추가해라. 전치사를 추가해라, 현재 분사를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더 추가시켜요. 그러니까 완벽한 숙지를 원해요. 이해, 문장의 이해. 내가 진짜 기본 실력이 있는가? 그거를 좀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사대부고 스크램블이라는 교재를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교재 안에 제가 영장 연습을 하도록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이시겠지만 뭐 헬렌 켈러나 조지 오웰 같은 그런 유명인들을 넣어요. 새롭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지문을 여기에 넣어서 밑에 보시면 선택지가 매우 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영작을 하세요. 새롭게 문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서울사대부고가 그래서 영어 평균이 어려웠을 때 기준이 40점대 후반입니다. 40점대 후반, 조금 쉬었다 그러면 50점대 중반, 후반 이 정도로 이제 보통 나오고요.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이제 80점대 초반. 매우 낮죠,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사실 뭐 이제 A등급 90점대만 A등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 그래서 80점대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하위권이죠. 중하위권 애들이 이제 40점대, 갑자기 30점대 나오니까 이제 갑자기 난리가 나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솔루션은 동의어 반의어고 그리고 영영풀이에요. 영영풀이 문제는 항상 2문제씩 나옵니다. 2문제예요. 항상 2문제가 나오고 그냥 영영풀이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나만 고르는 문제도 있고 2개 고르시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풀이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사대부고의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킬러 문항 유형.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윗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윗글을 완벽하게 본문을 숙지했니? 숙지했으면 이것도 읽어서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사대부고는. 그래서 한 단계 더 거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내용 추론 파트는 당연히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True or False에서 TF 교재도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아까 요약문 보셨죠? 근데 요약문이 이제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서술형으로도 나온다. 그래서 이 요약문은 안 주세요. 학교에서 안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문을 따로 이제 줍니다. 아까 스크램블 서머리 자료에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숙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해결책, 그래서 교재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체 제작. 당연한 겁니다. 서울사대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다른 학교랑 달라요. 유형이 달라서. 그 다음에, 제가 영어라고 하면은
학습 중에 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배우는 거는 100%를 배운다고 치면 학생들이 보통 한 40% 정도 남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봐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바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을 짠 게 이제 이걸로 이제 수업 교재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요. 이제 전교 1등 하는 학생 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 이제 저랑 수업한 필기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직접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직접 분석을 해서 이제 체크를 받는. 그래서 제가 조교도 쓰고 있고 저도 이제 같이 해서 1대1로 체크를 해서 너희가 이렇게 놓친 부분이 뭔지 요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100%를 남기고 가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테스트도 당연히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휘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 이렇게 누적으로 매번 봅니다. 시험 범위가 아무래도 중학교에 비해서 매우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으로 시험을 보고 이렇게 그래서 교과서를 진도를 다 나가고 모의고사를 나간다고 해도요. 모의고사를 진도 나갈 때도 교과서가 계속 테스트에 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까먹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숙달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램블 자료. 이렇게 조건문을 제가 직접 사대부고스럽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크램블이라는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서 기본 영장 유형도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어휘 대비, 어법 대비, 위에는 제목, 그리고 요약문 이런 식으로 true or false 영영풀이도 넣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수업이 이제 진도가 끝나면 진단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1차 진단고사 그리고 최종 진단고사 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봅니다. 서울사대부고스럽게요. 제가 직접 자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1차 진단고사를 보고 최종 진단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최종 진단고사 점수가 학교 점수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점수가 비슷했어요. 점수가 거의 비슷했고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근데 매년 학생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1차를 보고도 학생들이 많이 미흡하다 그러면 저는 2차도 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능 텍스트북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이라든가 이때도 이제 아무래도 계속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신을 나가다가도 문법이 약한 학생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추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학생들 이제 보충을 하는 그런 교재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어 반의어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요. 서울사대부고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last라는 이렇게 뭐 elast, eventually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ultimately로 바꾸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 하나같이 볼 수 있게 쉽게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 하나당 100개고 그래서 데이 2개 정도 일주일에 이 정도로 숙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은 보통은 3, 4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휘는 사실 암기라기보단 저는 익숙해진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게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문법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따로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교재를 토대로 이제 파트 1부터 3까지 해서 위클리 주간지로 주고 있습니다. 약한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sentence structure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상적인 글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재고요. 그래서 사실 내신 대비를 한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내신 범위만 주장창 하는 것보다 학생이 기본 실력이 떨어지면 그 기본 실력을 채워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평가원 기출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도 챙겨야겠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도 들어가고 내신도 들어가니 그래서 모의고사도 충분히 이렇게 자료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고1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고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한 편, 암기력이 부족하다. 영어가 싫다. 이 학생, 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시험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목요일날 2시간 한 방에 몰아서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다다음 날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라집니다, 영어는. 영어는요, 저도 만약에 1년 동안 영어를 안 보면 많이 감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영어는 언어다.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모의고사 1, 2등급에 내신은 잘 안 나오는 이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신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아까 완벽한 이해, 숙지예요. 근데 여기서 내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형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의어, 반의어도 필요하고 문법도 탄탄해야 돼요. 서울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아까 내용 추론도 많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문법입니다. 영작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문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영작을 어떻게 잘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영작을 잘한다라는 거는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숙달을 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1에서 5형식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러니까 1에서 5형식이라는 걸 완벽하게 숙지를 못한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는 디테일하게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정답률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답이야?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 학생들은 감입니다. 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유학파도 가르쳐 봤습니다. 유학파 친구들이 다 감이에요. 근데 감은 수능 기준 그리고 내신 기준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요. 유학파 친구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사실 공식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내신은.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이걸 수업 때 제가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인데요. 이제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휘가 거의 70%를 육박합니다. 내신에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따로 조교와 함께 이제 과제가 미흡한 학생들 이렇게 그리고 과제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받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인데요. 이제 공부 얘기만 했고요. 이제는 지금은 학생들이 목표가 뚜렷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공부는 이제 고등학교 공부가 3년이잖아요. 그 3년간 어떻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동기부여를 하고 있어요. 수업 때. 그래서 공부뿐만이 아니라도 이제 좀 목표가 있어야 그 힘든 공부를 버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그거를 항상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합격 수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 이제 연세대 의대 학생은 워낙 뛰어났고 근데 이 학생은 유학파였어요. 이게 유학파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감으로 하는 거예요. 단어도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단어도 안 외우고 그냥 주구장창 해도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수능이. 그래서 이 학생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비워라. 그리고 내가 주는 단어들을 다 외우고 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해석하는 법을 익힌다면 너는 1등급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이번에 1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으로 하는 학생들은 결국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감이 아니라 완벽하게 공식을 적용한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학생입니다. 네, 6등급이었어요. 6등급, 9등급제에서 6등급이었다가 2등급까지 올라갔고요. 이 학생은 성북구에 여기에 있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한양대 화학과를 붙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 얘기한 게 영어를 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왜 외워야 되고 재미가 없다. 이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대로 옮긴 건데 저 처음 가르칠 때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매번 하기 싫어했으니까요. 올 때마다. 근데 수학과학은 매우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을 끝까지 잘 이끌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약한 학생들도 성적이 약해도 계속 끝까지 끌고 간다. 이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서울사대부고 이제 입학하시는 자녀분들이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